우리 회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가 이제 제조업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급으로 바꾸는 와중에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상당 부분 중간 계층이 빠져나가고 신입사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가 다시 창업한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분화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회사의 문화를 후배들한테 전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그래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습 겸해서 한번 공부 좀 해봅시다. 우리가 회사의 핵심 가치 개념이 또 몇 번 변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경수 대표라고 그때게 우리 핵심 가치 할 때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벌써 5년 됐어요? 5년 전에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워크숍을 한 몇 개월 매주 한두 번씩 모여가면서 워크숍 하면서 만들어냈던 기억,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때게 만들었던 거고, 그때게 이제 제일 위에 있던 사회 공동체적 가치 개념이 내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했던 건데, 그게 그 당시 좀 빠져 있어서 사실은 저걸 하나를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걸 4가지를 우리가 이번에 조직 변경을 하고 우리 회사가 지켜가야 될 가치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번, 사회 공동체적 가치 개념. 결국에는 우리 회사를 나는 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쪽에 가까워요. 내 그 성향이 그런가 봐요. 이건 내가 어쩌면 독일하고 또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아요. 내가 외국에 일본하고 독일을 갔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히 독일에 가서 내가 충격받았던 건데, 자기 마을에서 자라서 부모님 곁에서 학교 다니고 그 근방에서 회사 다니는 게 너무도 기본의 기본이에요. 근데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직장 따라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부모님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면서 가는 게 그냥 일반인 줄 알았는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게 우리 회사도 저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사회에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 나오면서 독일 쪽에 접하다가 생긴 거니까 뭐 사업 초기죠. 그러니 사회 공동체적 마인드 개념이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뭐 애국자다, 무슨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게 회사가 살아남는데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딱 굳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그 지역사회와 함께,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자기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역사회 우선순위로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하겠다라고 또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청북중학교하고 자매계련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그래도 오랜 기간 1년이면 그래도 약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학교하고 같이 인연을 맺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공단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어린이집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어린이집도 지역사회에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좀 해보자 해가지고 어린이집도 만들었다 보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 공동체적 마인드.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조금 헝클어졌는데,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빨리 기본적인 복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가장 근본적인 복지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자녀 학비라든가, 또 예전에는 그 자기 집을 장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보려고 다양한 시도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걸 지키고 싶어요. 뭐 점점 나이를 들어가니까 그게 소중한 것 같아.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 이런 개념의 일환으로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이번에 내가 가치, 이 핵심 가치를 좀 넣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 더 강화시키고 살려내고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걸 오늘 좀 말하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복지 정책을 줄일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것은 최후순위가 돼야 한다고 믿는 쪽이에요. 보이지 않는 쪽에 아끼고 이런 것이 오히려 먼저지, 복지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더 보이지 않는 데서 더 아끼는 것을 치열하게 해야지, 복지를 줄이거나 사회 공동체적 마인드를 훼손을 하게 되면 문 닫는 수순이다고 할 정도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리더자들이 그 부분을 좀 옛날처럼 다시 살려내고 더 강화시켜서 복지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텔스타의 공통점일 수 있어요. 우리 회사만큼 무슨 뭐 학벌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전공, 학벌 따지지 않고 채용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애초에 있었어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잘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 또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나는 우리 텔스타 문화로 자랑스럽게 키워왔고 더 키우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참고일 뿐이야. 나머지는 오히려 계속 잊어먹고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찬에 많이 다닌 거, 조찬 강의 많이 듣는 거. 또 하나는 끝없이 그래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놓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술 먹어도 밀린 신문을 갖다 놓고 탐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평균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금도 조찬회나 이런 것을 그래도 기억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게 평생학습의 기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생학습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회사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이 어떤 서로 역할을 하면서 평생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평생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프로와 PP는 여러분들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PO라는 개념을 하나를 더 넣어서 삼각형 개념의 평생 학습 툴을 이번에 반영을 좀 할까 합니다. 뭐 프로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죠? 여기 써진 대로 그대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하고 눈 맞은 사람 읽어봐 주세요. 윤수연. 나 윤수연 보고 웃었는데. 자신의 분야의 기술과 전문성을 키우며 끝없이 탐구하고 목표 지향적 사고를 견지하는 사람. PP. 프로젝트를 매니징하지 않고 프로듀싱하여 창의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 PO. 아이템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지속 발전시키며 설비 기술자를 넘어 고객 아이템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 프로다, PP다, PO다, 이게 어떤 높낮이 개념이나 그런 개념이 일절 없어요. 그냥 지향점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PP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프로젝트를 매니징하지 않고 프로듀싱한다. 아까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기계를 국산화한 그런 회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성공한 회사들은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 성공해가지고 성공 여부가 됐는데, 텔스타는 많은 기계들을 국산화를 했어요. 물론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똑같은 기계를 두 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른 회사 같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도 힘들 기계들을 우리는 국산화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어떤 문화 때문이냐, 나는 저 PP에 있다고 봐요. 정말 힘들었지만 저 PP 문화 때문에 물론 개발도 했지만 오히려 더 낫게 신기술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디지털 프로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산업 현장에 쓰게 된 것도 PP 개념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절대적으로 안 했을 거예요. 경험이 별로 없으면서 도전적으로 변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개념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PO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PO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PO는 나는 PO 개념이 잘 좀 우리 회사가 잘 활용이 돼서 막 별도 법인으로 계속 탄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반 벤처 회사처럼, 일반 스타트업처럼 우리 회사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은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지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 회사 내에서 PO, PP, 프로를 왔다 갔다 경험하면서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데
이론이 돼보겠다라고 잡아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품도 진화시키고 고객도 개발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진행을 해보기를 원해요. 그게 PO 개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하고 한번 저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진화를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끼리 대화도 하고 또 그룹 만들어서 나하고 필요하면은 같이 대화를 해서 PO 아이템을 하나씩은 가지고 노력을 해보기를 원해요. PO 아이템이 정해놓고 PP 역할도 하고 프로 역할도 하는 것하고 PO 아이템을 정하지 않고 하는 것하고는 나는 진화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봐요. PO 아이템을 중간에 바꿔도 괜찮아요. 겁낼 거 없어요. 그러나 PO 아이템을 정해놓고 그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PP가 되고 프로가 되면 경영자 마인드와 이 평생 학습에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어. 나는 아이템을 정해놓고 주변에다 일하면서 회사도 좋고 개인도 발전을 하고 또 좋은 기회도 잡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프로로 역할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PP로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정해놓은 PO를 계속 살찌우는 그런 방식으로 3년, 5년 노력을 해서 이제 운때가 맞는다는 얘기는 시장이 맞아줘야 되겠죠. 맞으면은 PO 아이템이 착 크게 될 거예요. 그때 서로 좋은 방식으로 하나씩 회사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해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설명이 조금 괜찮아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알려줄 겸. 뭐 이따가라도 저기 질문을 또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 쪽에다가 소통 커퍼 문화를 넣어봤는데 우리 회사는 창조적 사고에 대해서 되게 고객 고통 중심 팀워크, 고객 고통 중심 아이템 진화, 고객 고통 중심 문화의 공통점은 사실은 이 창조적 사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유행. 그 다음에 트렌드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들이 고객 고통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 번만 잠깐 더듬어 볼게요. 고통이라는 단어, 고객이라 빼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사람은 인지하고 있는 고통과 인지하지 못한 고통으로 나뉜다고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한 고통이 좀씩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트렌드라고 봅니다. 트렌드가 뭐냐면 인지하지 못한 고통들이 불쑥 좀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통을 나도 느끼고 옆 사람도 느끼고 주변 사람이 점점 느끼면서 여러 사람이 느끼면서 나타난 게 유행이에요.
트렌드 할 때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소통을 잘 해보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저 사람도 그러네? 이러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유행으로 나타나면서 횃불처럼 촥 지나가고 하는 게 나는, 그러니까 고통을 인지하지 못한 고통이 점씩 트렌드도 만들어내다가 그것들이 모두가 알아서 고통 해결 방법으로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뭐든지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느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결책으로 그러면서 역사가 흐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창조적 사고는 트렌드일 때 또는 인지하지 못한 고통을 누가 먼저 상상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해서 유행을 거머쥐는 거죠. 유행을 따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행되기 전에 트렌드로 나타날 때, 트렌드도 나타나기 전에 그걸 고객의 어떤 대중의 고통을 상상을 해서 조심스럽게 계속 트렌드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하라고 준비해서 유행 시기 딱 맞춰가지고 유행에 대처가 되면은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창조적 사고는 결국에는 그 트렌드일 때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상상력으로 감지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창조적 사고가 그래서 가장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인지하지 못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보고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이게 그냥 보고하고 결제하고 그대로 또 실행을 하고 이런 구조를 소통 컨펌 보고 결제 개념으로 바꾸어서 스스로 창의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키워지게 하는 그런 공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맨 위에서 중간 팀장한테 임원이 팀장한테 뭔가 소통을 하고 또 그걸 팀원한테 소통하고 해가지고 지시하고 소통하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반대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걸 지금도 이렇게 좀 하는지가 나는 사실 궁금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걸 지금 소통 컨펌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저쪽에는 그냥 다른 조직처럼 결제받고 보고받고 결제받고 업무하는구나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소통 컨펌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내 팀원들하고 나는 소통 컨펌을 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그냥 현대자동차하고 늘 하듯이 현대자동차 업무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팀원들한테 보고받고 업무 지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느낌이 와요.
지금 저 사람은 다른 조직처럼 보고 결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텔스타의 문화대로 소통 컨펌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나는 본능적으로 난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서로 나는 그런 것을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쪽 같으냐? 나는 지금 내가 내 팀원들한테 나는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겸손하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거죠? 대답 다 했다고 믿어도 되죠? 나는 이 문화만큼은 꼭 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에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번에 울산을 굉장히 칭찬한 적이 있어요. 울산이 그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고객 고통을 중심에 놓고 서로 그냥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좀 보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질문한 거예요. 꼭 좀 부탁을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도전적 문화에 A 문화를 넣었는데, 사실은 PP 문화를 여기다 넣고도 싶었는데, 어쨌든 PP 문화하고 A 문화가 텔스타의 핵심 가치인 도전적 변화에 대한 그런 도구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기계를 우리는 A를 사전에 공부시켜서 과감하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PP로 임명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드라마 찍을 때 작가의 드라마 각본을 준 다음에 충분히 그 각본에 대해서 충분히 과거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숙지를 시킨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한번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드라마 한번 찍어봐라. 이것하고 우리 텔스타가 A를 가지고 PP를 시킨 것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A를 충분히 검토를 시키고 그놈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배로서 충분히 인식을 시킨 다음에 지금부터는 너가 해봐라. 내가 뒤에 있다. 내가 네 뒤에 바짝 붙어 있다. 걱정 말고 가봐. 라고 하는 문화가 텔스타에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네 뒤에 바짝 있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 이 공부는 충분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A를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A를 공부하게 만드는 거. A를 공부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 뒤에 바짝 있다. 걱정하지 말고 앞장서서 가봐라. 요 개념.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게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나요? 있지 않나요? 응? 허상태. 그런 경우 많이 했죠?
자기가 잘나서 처음부터 잘했나요? 안 그랬을걸요? 모르긴 해도 아까 그대로 했을 거예요. A를 주고 A 공부시킨 다음에 내가 바짝 뒤에 있을 테니 걱정 말고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걸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회사의 문화예요. 나는 그 시행착오 그것은 충분히 평생 학습을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이니까 그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조직 변경의 큰 틀은 우리 업태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는 그동안에 설비 제조를 하는 회사였어요. 맞죠? 틀려요? 설비 제조업을 했고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앞으로 설비 제조업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설비 제조업 할 거예요. 근데 설비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설비의 본질을 제조업한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백화점 사업을 백화점의 업의 본질을 부동산 임대업 개념으로 재정의를 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어요. 백화점 건물을 잘 지어놓고 한 구역 한 구역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입점을 시키면서 그 브랜드들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자기 역량껏 브랜드 파워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백화점을 그 사람들 힘으로 백화점을 개념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파는 곳이었어요. 고급 물건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명 브랜드들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가지고 백화점의 개념을 바꿔서 효과를 봤어요. 나는 우리 회사가 어마어마한 자동화 기계, 어마어마한 검사 기계, 측정 기계, 조립 라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잘못 정의한 것 때문에 원 오브 댐 역할밖에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개념을 몇 년만 빨랐어도 지금 우리 회사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 최소한 30여 년을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데이터 생성 수집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부분도 반드시 우리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 반드시 갖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이 텔스타의 본질이다. 텔스타의 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자동화 무인화 솔루션 부분이 있고
품질 경영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링크5를 중심으로 하나 덩어리예요. 그런데 한 덩어리는 주로 데이터 생성 수집을 해서 데이터 생성 수집을 못해서 어마어마한 ERP를 반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고객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메인으로 하고, 또 한 덩어리는 아예 그런 고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없어서 그런 플랫폼 자체가 없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 활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 생성 수집까지 같이 하는 그런 회사가 되자. 맨 처음 화면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그 해답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직 변경을 해서 우리가 우선 데이터 생성 수집과 분석 활용 부분에 그런 토탈 플랫폼을 가진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으로서 두 고객의 고통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본. 뭐 조금 지금은 SAP를 얘기하고 싶어요. SAP 고객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98% 정도를 SAP ERP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SAP ERP를 써요. 그런데 SAP ERP를 쓰는 고객들의 가장 큰 고통은 지금 계획해서 생산하는 것에 최적화된 ERP 소프트웨어를 소비자 주도 경제에 맞게 맞춤형 생산 시스템, 지능형 생산 시스템에 맞춤으로 ERP를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왜 100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100을 줬는데 50도 못 쓰고 있어. 왜 그럴까요? 윤수연. SAP 글로벌 고객의 모든 고객, 옛날에 우리 어디죠? 저 천안에 무슨 회사였죠? 에드워드. 에드워드 같은 경우도 그런 회사예요. ERP 소프트웨어를 어마어마하게 잘 깔아놓고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금 구미에 맞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이제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그 고통을 해결은 못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일본의 고통, 일본의 질문이에요.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왜 에드워드가 SAP ERP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SAP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준다? 애프터 서비스를? 소프트웨어가 애프터 서비스가 뭐 얼마나 있다고? 맞아요. 데이터 생성 수집을 해서 붙여줘야 되는데 데이터 생성 수집 붙여줄 파트너가 없는 거야. 이 부분이 어글이 될까요? 응? 어글이 될까요? 백두혁. 어글이 되나요? 한번 설명해 봐요. SAP가 지금 그 에드워드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에드워드를 깔아놓고 지금 팔짝 뛰어 미쳐. 데이터를 얼마든지 분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아놨는데 지금 고통이 많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MES의 어떤 한쪽, LMS의 어떤 부분, SPC의 어떤 부분들은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포매팅을 해서 ERP로 보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은 거야. 또 품질 설비란 게 이제 운영하다 보면 품질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품질 설비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다시 ERP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데이터 최적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한 번 해가지고 연결해주고 연결해주는데 이게 아닌데 좀 바꾸려고 그래도 SAP는 SAP대로 나는 잘 몰라요. 하드웨어 만든 자동화 만든 기계는 기계대로 나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 ERP 소프트웨어를 계속 최적화시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놔 봐야 그 길을 찾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즉 데이터의 생성 수집하고 분석 활용하고를 매끄럽게 연결해주지 못한 거예요. 유재석 이사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번 캐뎀이고 2번은 고가 소프트웨어를 못 깔고 국내에 이제 ERP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 걸 깔아 놓았는데 저게 똑같아요, 개념은. 저건 이제 더 험하죠. 그래서 처음에 딱 깔아가지고 그때에 있던 설비, 그때에 있던 데이터들은 딱 최적화해서 연결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데이터를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요 데이터가 좀 있으면 좋겠네. 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네. 이거 자동화시키면 자동화 설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설비를 넣었으니까 설비를 연결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설비를 새로 넣어가지고 로봇을 새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ERP에서 연결을 해서 분석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너무도 지금 고통이 큰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텔스타는 SAP를 쓰고 있는 글로벌 고객들한테 데이터 생성 수집 파트너가 돼서 ERP를 살찌우게 하는 쪽에 핵심 역량 하나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통째로 MOS를 깔아주고 조금씩 데이터를 매년 생성을 해가지고 품질 경영 플랫폼을 완성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팀원들한테 늘 질문을 해줘야 돼요. 정현배 사부장, 무슨 질문을 하기를 원할까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서혜상, 팀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할까요? 지금 저 말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지금 다른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팀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강석수, 팀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랬어? 김지혜, 팀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자꾸 던져주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리더자들이 팀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자꾸 던져주기를 원할까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그렇죠? 야, 이 기계는, 너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기계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서 수집을 하는 기계야? 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조립라인이라고 생각해도 조립라인조차도 그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조립라인에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이 조립라인의 생산 상황이 다 ERP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립라인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조립라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조립라인에서 이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의 목적은 저 공정의 데이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면 다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이해될까요? 모든 공정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공정에 뭔가를 달성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 공정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저리 보내기 위해서 이 공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팀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리더자들은 대화를 할 때 그 관점의 대화가 나는 늘 나는 팀원들하고 하기를 원해요. 야, 그 기계 데이터 생성 수집 목적이 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만 따져가줘도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비 1억짜리 받아가지고 얼마 이익을 낼 것인가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전혀 엉뚱한 각도에서 1억짜리 수주 받았는데 1억짜리, 2억짜리를 새끼쳐서 수주해올 가능성도 커져요. 그게 텔스타가 측정기를 만들다가 측정 조립기를 만들었고 턴키 조립라인을 만들었고 소프트웨어까지 진화된 배경이에요. 고객은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줄 데가 없으니까 못해요. 근데 텔스타는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거쳐서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팀원들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이 기계를 만드는 거야?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늘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거, 이런 과정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직 변경을 해서 노리고자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이 이제 되면 적어도 하드웨어 기반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이 되면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런 텔스타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 이따 밥 먹으면서 또 서로 소통하도록 합시다.